네, 원장님 뭐하고 계세요? 저 관리하는 남자잖아요. 피부 관리 중이에요. 원장님도 스킨케어 하세요? 당연하죠. 피부에 미쳐있는데 제 얼굴에 아무거나 바르겠어요. 어떤 제품 쓰시는지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사람들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제일 좋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피부가 망가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홍조가 생기고 민감해지고 너드름이 나고 병원에 오시게 되고 병원 매출이 늘어서 저는 돈이 많이 벌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 하얘지는 방법이 아닌 피부 망가지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이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피부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니 지금부터 멈춰주세요. 뿅! 세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실제로 피부가 상해서 내원하시는 고객님들의 스킨케어 루틴을 점검하다 보면 세안이 원인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세정력이 매우 강한 딥 클렌징 계열의 클렌징 폼을 자주 쓰시는 거, 그리고 클렌징 폼 이중 세안 전에 클렌징 오일을 1차 세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피부 장벽 확실하게 다 날아가는 그런 세안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저도 클렌징 오일로 먼저 메이크업을 지우고 클렌징 폼을 쓰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흔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클렌징 오일은 건성이신 분들이 요거 하나로만 화장을 지우고 피부에 이 유분막을 남겨서 세안 직후에 단 1초라도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온 단일 세안용 제품이다. 오일을 쓰고 나서 폼을 쓰게 되면 아무리 약한 클렌징 폼을 사용하게 되시더라도 오일에 녹아있는 이 피부 장벽을 한 번 더 닦아내서 피부 장벽을 완전히 걷어내고 피부가 약해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 지울 때 화장솜으로 벅벅 문지르시면 물리적 자극까지 더해져서 너무너무 완벽하게 확실하게 장벽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피부 용사 뿅! 지금부터 제가 피부 장벽이 확실히 손상되는 그런 세안법을 한번 직접 해볼 건데요. 먼저 일주일에 한두 번 쓰라고 나와 있는 이런 아주 강한 딥 클렌징 계열의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원래 정량은 새끼 손톱에서 많아봐야 검지 손톱 정도인데 저는 오늘 이제 확실하게 피부 장벽을 한번 닦아내 볼 거니까 정량이 한 2배 정도 써볼 거예요. 이런 클렌징 폼은 거의 대부분 항상 손으로 충분히 비벼서 거품을 내주셔야 되는데 귀찮아요. 얼굴에 막 이렇게 바르고 물도 안 바르고 거품도 안 내고 막 문지릅니다. 얼마 동안? 3분 동안. 벌써 뽀드득해요. 죽을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3분 동안 아주 충분히 피부 장벽을 한번 날려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물로 헹궈내 볼게요. 물의 온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한데 따가워. 보통은 미온수로 많이 이제 하라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저는 오늘 아주 뜨거운 물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닦아도 헹궈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실 때도 이렇게 톡톡이 아니라 뻑뻑 문질러 주시면은 완전히 날아간 피부 장벽에 한 번 더 아주 강한 물리적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원장님 술 드셨어요? 지금 제 얼굴 이렇게 빨개진 거 보이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세안하시다가 피부가 상해서 많이 오신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직접 피부가 완전히 망가지는 세안법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으로 피부가 이렇게 불난 상황에서 기름을 끼얹어서 한 번 더 완벽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이랑 보습제 사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부 용사 뿅! 저는 원래 그렇게 민감한 피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엄청난 화학적, 물리적 자극으로 민감해진 거 보이시죠? 오늘 불난 제 피부에 화끈하게 자극 한번 더 줘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화장품이 나오고 있고 차별화를 위해 기능성 성분의 종류나 함량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성분들을 무조건 쓰지 않으셔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얼굴이 땡기고 건조할 때, 뭔가 열감이 올라오고 붉어질 때, 또 기존의 화장품을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자외선의 노출이 좀 심하게 되시고 나서 얼굴의 색소가 진해 보일 때, 요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A, B, C를 사용하시면 피부가 더 확실하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피부 용사 뿅! 먼저 A, 비타민 A 계열의 성분인데요. 화장품으로는 레티놀이 있고 연고로는 스티바이나 아크리프 같은 그런 전문 의약품도 있죠.
비타민 A 성분들은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를 돌리는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콜라겐의 분해를 막고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걸 예방을 해주고 피부의 나이를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피부 장벽이 완전히 망가지는 세안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레티노이드 성분의 부작용,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고 각질이 빨리 탈락하는 기전에 의해 각질이 벗겨지고 피부가 민감해져서 붉은기나 열감이 생기게 돼요. 여기에 또 하나 이런 레티노이드 성분들은 광민감성이라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 연고만 바르셔도 햇볕에 민감해진다. 근데 민감한 상태에서 레티놀 성분을 사용하시고 나서 자외선에 노출이 되고 선크림을 잘 안 바르시면 완전히 피부는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 B,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비타민 B3. 요거는 화장품에 들어갈 때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많이 불려요. 정말 요즘 여기저기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능은 미백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세라마이드라는 피부의 자연유래 보습인자를 더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 역시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5% 이상의 고농도의 제품을 적은 기간 없이 사용을 하시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건조해질 수 있다. 마지막 C, 비타민 C가 미백 효과 있는 거는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 요즘은 김이나 흑자 같은 이런 색소가 개선된다고 마케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성분이죠. 근데 실장님, 레모나 드셔보셨죠? 네, 레모나 맛이 어때요? 엄청 새콤하죠. 맞아요. 엄청 상그럽잖아요. 비타민 C는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지만 비타민 C는 아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pH 차이에 의해서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에서는 미세 전류를 흘려줘서 이 비타민 C 분자들을 이온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 통통통통 더 자극을 줘서 피부 속으로 더 효율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흡수가 어려운 성분을 집에서 피부에 과량 바르시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피부 위에 남는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다? 아주 강한 산성이다. 피부 자극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 역시 피부가 안정된 상황에서 저농도부터 소량씩 조금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러한 기능성 제품을 쓰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첫 번째, 피부가 민감해져 있을 때. 두 번째, 색소병변이나 홍조, 여드름 등이 갑자기 생겼을 때. 세 번째,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피부 자극이 있는 상태에서 최소 일주일간.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이 어려우실 때에는 절대 쓰지 마시고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저농도 소량부터 시작. 또 레티놀의 경우에는 레티놀 샌드위치 기법, 수분크림, 레티놀 살짝, 수분크림으로 레티놀의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같은 제품을 3일에서 5일 이상 사용하셨을 때도 피부 자극이 있으실 때에는 꼭 사용을 중단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부용사 뿅! 자, 오늘 제가 사용할 이 기능성 제품들은 각각 화장품에 담을 수 있는 거의 최고 농도의 제품들을 사용해 볼 겁니다. 먼저 이 레티놀 앰플을 눈가에 발라보겠습니다. 특히 표피가 얇고 피지 분비량이 적고 자외선에 손상되기도 쉬운 이 눈가 피부에 이렇게 고농도의 레티놀을 사용하게 되면 더욱 짜릿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아신아마이드 고농도의 앰플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는 그렇게 자극감이 지금은 당장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이 마지막 비타민 C가 진짜 진국이거든요. 비타민 C 그 자체 아스코르빅 액시드 그것도 30% 성분을 이제 크림 제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과량 사용해주는 게 포인트죠. 따가 난리 나겠는데요 오늘? 따가 근데 진짜 따가워요. 진짜 따가운데. 이렇게 과한 세안 다음에 피부가 민감할 때 자극이 팍팍 될 수 있는 제품들을 한번 잔뜩 발라봤고요. 여기에 이제 마무리로 보습제를 떡칠을 해주면 완벽하게 피부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보습제 자체를 과량 사용하시면 어떻게 된다? 1번, 모공을 막는 성분들이 잔뜩 쌓여서 트러블이 나요. 비즈왁스나 자연유래 오일들. 2번,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이 수분제 성분들이 피부에 다 흡수되지 못한 채로 역으로 피부의 수분을 밖으로 끌어당긴다. 대표적으로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이 그런 역효과를 많이 냅니다. 이렇게 잘못된 스킨케어 루틴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원래 이제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은 장벽이 약해진다는 것을 잘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화장품은 약이 아니니까 피부 장벽이 이렇게 손상되고 약해지고 민감해지는 걸 느끼시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 피부 가속노화 급행 열차를 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레이저로 피부에 자극을 주고 나서 이렇게 과한 세안, 과한 각질 제거, 과한 기능성 제품의 사용, 마무리로 과한 보습까지 하는 건데요. 레이저 후에는 피부가 어떻게 된다? 광기계적 반응에 의해 각질이 탈락하는 필링 효과가 먼저 있고요. 광열 반응에 의해서 피부에 열이 잔뜩 들어가니까 수분이 증발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열이 잔뜩 쌓인 피부에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 각질 생성이 촉진되는데
또 각질층 자체는 지금 얇아져 있으니까 평소에 피부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런 고분자량의 성분들이 피부에 마구 흡수되는 거예요. 피부용사 뿅! 이렇게 잘못된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셨을 때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느냐? 먼저 피부가 민감해집니다. 붉은기가 생기고 자극감이 드시고 열감이 드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이 드셔서 각질이 허옇게 쌓이고 피지와 각질이 아래쪽에서 적합하게 분비가 되지 않아서 면포성 여드름이나 비립종 같은 게 또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고 나서 자외선 차단이 잘 안 되거나 야외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얼굴이 더 잘 타고 색소가 더 많이 생기는 기능성 제품들의 효과에 정확히 반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우리 피부의 콜라겐 섬유의 수가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지고 탄력이 줄어들어서 피부 전체가 늘어지게 된다. 자, 지금까지 피부가 망가지는 법을 직접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원장님, 근데 지금 얼굴은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진짜 따가워 죽겠어요 지금. 진짜 이렇게 하는 고객님들이 계신가요? 이게 지금 제가 장난치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잘못된 스킨케어 루틴이 제가 레이저를 시술을 도와드리면서 고객님들의 스킨케어 루틴을 점검하면서 진짜로 실제로 고객님들이 잘못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시고 피부에 자극이 가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도하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피부도 우리 신체의 일부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장기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나 수면 환경, 운동 등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이왕 피부 완전히 망한 겸에 스킨케어 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피부 한번 망가뜨려 볼게요. 자, 실장님 한잔 하시죠.